뭐 특별한 질문 뭐? 법주님, 네. 저 그 청국장 분말 그거 하나만 주문해 주세요. 아 분말. 네. 그래 그거 보세요. 법주님 저는 청국장으로 주문해 주세요. 그래 청국장 너무 맛있어요. 된장도 있나요? 아 그런 된장도 있어요. 청국장 있는데 된장이 있어야죠.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메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산면가 010-8322-5013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법주님 오늘도 뭐 정신 없으시죠? 네, 저 열심히 공부했어요. 예. 아유, 오늘도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어요.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아가지고 네, 특히 우리 뭐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돼서 네.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오늘 몇 개가 있었죠. 이화영 평화부지사, 네, 이재명 대표의 네, 네, 대북 불법 송금. 네. 오늘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아, 네, 7년 8개월. 네, 실형이 선고됐고요. 네. 예. 뭐 지금 현재 법정 구속 중이니까.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관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네, 40년 직인 네, 네. 이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외신과의 인터뷰, 네, 또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일정들이 오늘 하루 종일 있었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 법주님 모시고 명리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저도 부랴부랴 뉴스를 봤습니다. 네. 7년 8개월 그때 9년 몇 달이었는데 지금 7년 8개월로 됐고 1심은 저기 9년 8개월이었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대통령 윤 대통령 각하께서 그 반기억의 카드는 이제 계속 나올 것이며 카드는 계속 있습니다. 그 상대방 진영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변수 그 사람의 변수가 이제 음력 11월 되면서 계속 변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반격 카드가 될 것입니다. 이분은 저도 찾아보니까 정말 대학 동창으로 40년 친구인데 이분을 내세워서 오늘 국내 국내 언론과도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고 또 오전에는 외신 와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리 윤 대통령께서 이분을 이렇게 내세웠다는 것은 어쩌면 이분의 반격이 시작되고 적극적인 반격이 시작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 40년직이라는 것은 네. 사실상 윤 대통령의 예. 뭐 아바타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럴까요? 네네.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유영하 변호사의 역할을 지금 뭐 석동현 변호사가 하고 네.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여기 경자, 개미, 기묘 이렇게 이제 사주 구성을 제가 부랴부랴 찾았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묘일주에서 볼 때 이분이 상관의 경자예요. 이 사주가 금기예요. 이제 여러분들 목화토라고 해서 금이 있는데 금기가 금생수가 되면은 우리가 샘물이 계속 옛날에는 나왔잖아요. 그 끊임없이. 그래서 항상 샘물이 솟아나듯이 재물과 명예가 그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사주를 기반으로. 그래서 여기 단단한 땅에서 계속 우리가 안반수라고 하죠. 안반수. 그렇죠. 지하 안반수. 예. 안반수 같은 것이 지하 안반수 같은 것이 사주에서 펄펄 쏟아나 나오고 살아서 나오기 때문에 재는 재물, 명예가 이 사주는 계속 빛나고 이분은 그런 부 주변에 있어서 계속 상대를 빛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경금 상관의 경금은 직장에 가면 감독관이요. 최고의 감독관이요. 이분이 그 고시를 합격을 했다면 검사가 된다라 나오는데 이분 검사했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검사 출신이에요. 예, 저희- 검사장 했어요. 예, 저희 선생님 책을 봤더니 이런 사람이 검사장 했습니다. 예. 이렇게 검사가 된다. 그래서 여기 이 경금과 펄펄 살아나는 물에 의해서 이분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 이 사람 앞에 있어도 이 60년생은 이 60년생 앞에 있게 되면 아무리 높은 사람도 여기 묘자미 무릎을 꿇는다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게 요 원리입니다. 팔자 공부하시는 분들 미 이 아무리 높은 사람도 무릎을 꿇는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팔자 구성에서 이거를 딱 펼쳐 보면은 요 관을 쓴 사람 최고의 왕이라 할지라도 무릎을 이렇게 공손하게 꿇는다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법수님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누가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각자 소주 먹을 때 무릎을 꿇겠죠. 우리가 잘못된 관 앞에, 그러니까 파렴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정치적 상황이 돌아가는 걸 봤을 때 네. 이재명 대표가 석동현 변호사에게 사주상으로 무릎을 꿇는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싸움, 기나긴 싸움에서 결국 승자와 우리가 뭐 그 사람이 와서 이 사람한테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죠? 승자와 패자에서 패자는 무릎을 꿇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기 석동현 변호사의 사주상 그 용천수가 샘솟는다. 이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군요. 당연하죠. 어느 단체든지 이분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굉장히 이렇게 한대 응집하는 그 기운이 강합니다. 우리가 저 큰 집을 질래도 진흙이 뭉칠 때 물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응집시키는 기운이 있고 강력한 카리스마, 부드러운 카리스마이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제압한다고 하는 거죠. 무릎을 꿇린다는 거는. 그죠. 뭐 검사장 출신이 카리스마가 없으면은 이빨 빠진 호랑이죠. 근데 여기선 굉장히 교장 선생님처럼 부드러워 보여요. 그죠? 예. 어제 참 올해 박사님 저기 생신 미역국 드셨나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 미역국을 단 한 번도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20대는 있었군요. 주로 식당 가서 먹었습니다. 어제 우리 윤 대통령이 생신이었다면서요? 예, 어제 윤 대통령 생신이었죠. 네,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되시고 생신을 치르셨죠. 예, 그때 생신 때 그 유명한 일화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참모들과 칼국수를 드셨다고 합니다. 이분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주 묘한 어떤 데자뷰예요, 그죠? 랑데뷰, 묘한 데자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보세요. 윤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 겹쳐요. 비슷하게 돌아가죠. 예, 그 탄핵이 되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마치 그 동시대성을 읽을 수가 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기시감이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사주상으로는 보면은 좀 소름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른 거는 하나 있어요. 확실하게 다른 거는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탄핵 때 좀 소극적이었고 예, 이 윤 대통령은 이런 분들의 힘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반격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희망을 갖고 힘을 가지십시오.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가 옛날에 다니면서 개싸움하는 거는 누구나 봤을 것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개라 할지라도 지금 뭐 저 사람들이 뭐 국회가 뭐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큰 덩어리라도 그 개가 꼬리를 딱 내리면은요 그 팔다리 같이 이렇게 작은 개도 꼬리를 들고 다시 힘을 내서 달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당할 자가 없게 됩니다. 큰 개가 꼬리를 내리는 순간이 머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차피 여론전쟁입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선동이 난무하고 이거 재차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침묵하면은 그래서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주님 네. 죄송한 말입니다만 혹시 동네에서 개싸망 진짜로 보셨습니까? 저는 저기 그 6.25 때 예. 그 남노당 박헌영 예. 그 책을 제가 쭉 읽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개싸움하는 걸 보셨냐고 여쭙습니다. 아 그게 거기야. 개 싸움은 못 봤는데 그때 박헌영을 개로다가 밀어넣어서 죽였대요. 아니 그 제가 지금 영화에서 봤어요. 예, 영화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제가 법주님을 디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 개싸움에 조금 전에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사실은 옛날에 그 시골에서 뭐 네. 70년대, 60년대는 뭐 텔레비전이나 영화관이 없기 때문에 개싸움이 사실은 영화보다 더 재미나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개싸움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잘못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이제 개싸움을 보면 네. 아무리 덩치가 큰 개도 네. 꼬리를 내리면 그 개는 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개라도 꼬리를 세우고 달려들면은 네. 큰 개도 겁먹고 도망갑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우리 법조님께서 아주 그 표현이 리얼하지 못해서 제가 한번 살짝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개싸움은 보지 못하셨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책의 묘사가 조금 예. 리얼하지 못했네요. 네. 영화에서 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말씀하셨듯이 꼬리를 내리면 근데 이제 개가 인오술이라는 삼합이 있는데 호랑이와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서 개가 합을 하듯이 그 삼인성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삼인성호. 삼인성호가 아주 유명한 예. 사자성어죠. 예. 저는 요즘에 그거를 굉장히 느낍니다. 예. 어쩌면 옛말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세 사람이 모여서 저기서 호랑이가 나타났다 라는 거짓말을 하면은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로 굳어지게 되고 믿게 됩니다. 저는 안 믿었지만 요즘에 그 털보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대표적인 예로 요즘에 대표적인 예로 그 암살조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그걸 정언하는데 안 믿을 사람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근데 안 믿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 법주와 예. 우리 198 예. 연등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예.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예, 죄송합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그날 전 국민이 다 믿은 데서 박사님도 전 국민에 해당이 되나요? 예. 여기 198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거짓말이라는 게 탄로가 났지만 참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다 해도 어떻게 그렇게 깜짝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네. 그 거짓말이 본인들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사실이라고 믿고 하죠. 예, 그래서 거짓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은요. 네. 그 옛날에 그 마마라고 그러죠. 마마. 네네. 무서운 병. 마마병보다 무서운 게 거짓말이에요. 그만큼 거짓말이 무서운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서 본인들은 그걸 신념이라고 그럽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념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약이 없어요. 네. 그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때도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했습니까? 그때는 더 했죠. 뭐 더했죠. 뭐 청와대에서 뭐 구설했다. 네. 그래서 기독교가 다 등을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 무슨 무슨 안 좋은 무슨 뭐라고 그 해야 되나? 그 뭐 루머라고 얘기해야 되나? 네. 뭐 스캔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예. 그 스캔들 때문에 대한민국 호래비들 다 등 돌린 거 아니에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짝사했던 호래비들이 그 스캔들 때문에 그냥 다 등 돌린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거짓말로 들통났지만 네. 거짓말로 탄로 나도 어떻게 된 겁니까? 버스는 지나가고 뭐 건물은 무너져 버렸는데 정권은 무너졌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의 난무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비슷하게 돌아갔고 우리 윤 대통령 때도 그렇게 비슷하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믿지 않는 굉장히 해박한 마음이 열린 우리 대통령한테 열리게 되었으니 그나마 감사하고 그런 거는 아마 윤 대통령이 그 거짓을 딱 깰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는 윤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공격을 하기 때문에
가뭄의 단비를 맞듯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고 물론 오래된 친구지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그 신념을 갖게 되는데 힘을 키우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이 사모성인에 속지 않는 것은 네네. 법주님의 역할도 컸어요. 죄송해요. 사실 물좀 잘 좋아하시겠어요. 법주님께서 명리학을 부시면서 쪽집게처럼 진실을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법주님께 의지하면서 이제는 거짓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법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감사해요. 예.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법주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98 연등 릴레이 운동에 동참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저기 했는데 저 오늘 이제 박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부랴부랴 잠시 오후에 뉴스를 봤습니다. 네. 그 이씨 여기 이분 여기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 전 예. 두 번째 법정이죠 이번에. 예, 그죠? 항소심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3과 6을 저번 방송에 얘기했듯이 이분이 7년 8개월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7년 8개월. 이 숫자가 또 참 재미있어서 잠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8은 돈입니다. 네. 돈. 7에서 8 숫자로 들어가면서 스며들듯이 이 7은 칙칙하고 어두운 돈입니다. 우리가 칙칙하면 곰팡이 냄새가 나죠. 네. 곰팡이 냄새가 날 때 우리가 더러운 돈을 뭐라고 합니까? 구린내 나는 돈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이 구린내 냄새 나는 돈을 7, 8이라는 거 그럼 바로 뭡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어두운데 돈, 냄새 나는 돈, 구린내 나는 돈 이러면 뭡니까? 대북 송금이네요. 그렇죠. 불법 대북 송금. 그렇죠. 그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이 사실이냐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이 무토 의리와 의협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기에서 잠시 이 사람이 무자이지만 여기 써지는 않았지만 정사대운에 와 있습니다. 이분이 이분이 정사대운에 와 있으면 팔자에서는 자사암합이요. 월에서 자사암합이요. 묘사암합이 됩니다. 자, 여기는 가불이 있습니다. 그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여기에는 무경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경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임자에서 무계합을 합니다. 무계합을 합니다. 자사암합을 하여서 이 이빨로 누군가를 그냥 확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끌고 들어가서 물속에 빠져서 죽든지 하는 겁니다. 이게 나는 혼자 안 죽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이분이 의협심이 있고 그 이재명 대표님을 아니라고 하고 이분이 내가 혼자 했다고 했나요? 지금 그 본인이 독박 쓰다시피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음력으로 김효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김효월에 되면은 이반되는 기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사암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논개들 다들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 진주 촉성로 아시죠? 경상도에 계시는 분들은 진주 촉성로 다 아실 겁니다. 예, 제 고향이 그쪽이에요. 그래요? 네. 제가 농계는 방학 때 농계 촉성로는 방학 때 자주 놀러 가는 코스입니다. 농개가 누구를 끌고 들어갔습니까? 손가락에 10가락 반지를 다 끼고 빠지지 않게. 일본 외장이죠. 그렇죠. 거기를 이제 의암대라고 불러요. 그래. 외장과 함께 뜨고 닿듯이 자사암합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는 아니요. 나는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해도 운은 변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 있었고 오늘 아침이 있지만 똑같은 아침이지만 어제의 아침이요. 오늘의 아침이요. 내일도 아침이 옵니다. 그래서 이 자사암합이라는 거는 논개가 누군가 외장을 끌고 물속에 첨벙 들어갔듯이 이분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나는 혼자 가지 않고 누군가를 꽉 들고 가는데 그 누가 누구겠습니까? 이분의 상사가 이재명 대표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는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에 그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네. 네 우두머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뭐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처럼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다가 본인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돈을 대북 송금을 보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위에 결정권자가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인데 네. 뭐 그렇게 놓고 보면은 뭐 답은 똑 떨어지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아니고 나 혼자 했다 해도 그거는 이분의 성향입니다. 모토, 감목, 편간성이 있어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의리와 의협심이 있고 남의 잘못을 물고 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이 대운에 정사 대운에 와서 김효월에 가보게 되면요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물고 늘어지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격 카드가 네. 내년에 먹힌다는 거군요. 그럼요. 이긴다는 거군요. 그럼요. 결국은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네. 썰어져야 되는 싸움 네. 아닙니까? 예. 제가 근데 오늘 어떤 분이 전화 상담을 했는데요. 네. 아파트 사는 거를 물어보셨어요. 네. 그리고 누가 주식을 돈도 10억씩이나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시죠? 박사님? 아니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주식과 펀드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제가 오늘 꼭 방송에 좀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전화로 그냥 그분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분의 성향은 나는 편관성, 의리를 지키고 싶다 할지라도 요거를 이 사람과 관계되는 상사로 보거든요. 목이니까 목성. 목성에는 바로 위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님이시겠지만 11월 병자월에 자매 형사를 맞으니까 그 사람 생일을 안 넣어도 몹시도 지금 분열 흔들리고 있다예요. 네, 가슴이 아픕니다. 이쪽 분을 생각을 할 때. 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 법주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 오늘 이 법주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희망을 보셨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우리 지지자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반격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론전쟁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여론전쟁에 밀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곧다 할지라도 이 싸움은 윤석열 용산의 싸움과 여기 감목 이재명 대표님과의 싸움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싸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누구는 죽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싸움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우리 198 연등에 참 참여해 주신 분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같이 198 연등 기도에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힘을 함께 모아서 용산에 우리 대통령께 힘을 모아서 주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산명가 010-8322-5013